즐거워지는 공방 남한일보 공방의 늘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공이 즐거워지는 공방 남한일보 공방의 늘보입니다. 오늘은 3단 볼레일 설치 요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샘플로 준비한 내용은 뭐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 치수는 특별한 치수가 아니고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드는 걸 보여드려야 돼서 있는 나무 중에 골라가지고 그냥 한 겁니다. 여기가 300이 아니라 350인데 잘못됐습니다. 그림도 300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실제로는 350입니다. 안에 서랍이 300이기 때문에 겉박스는 3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겉에 치수가 312, 또 높이가 327인데 보통 서랍장을 이렇게 만들진 않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요 놈을 제가 먼저 했습니다. 요 놈을. 여러분도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보통 이렇게 만들면 놓기가 여러가지로 이상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깥쪽 치수를 깔끔한 숫자를 만들고 안에 거를 거기에 거꾸로 계산해야 됩니다. 자, 요런 내용들은 그냥 봐도 재미있는 서랍장 만들기 설계부터 제작까지인가 제목이 너무 긴데 그 영상을 꼭 보시고 이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만들 거다. 요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지금 요 숫자입니다. 요 숫자. 요 327인데 이 겉박스는 지금 18mm 짜리예요. 그래서 이 안쪽 치수가 계산기에 눌러서 빼기 36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 나무의 길이죠. 우리가 서랍을 달 때 이렇게 레일을 여기다 달아야 돼요. 그래서 요 나무에다가 지금 이제 설치하는 요령을 보여드릴 거고, 요 서랍에 요 레일 순놈을 여기다가 이렇게 다는 거, 그거를 보여드릴 건데, 이제 계산법 이런 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공구와 이제 목재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비싼 거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으나 저는 있으니까 편하게 할 거고, 여러분들은 줄자로 재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따가 이거가 언제 어떻게 쓰이는지 요거는 안 쓰일 수도 있겠네요. 혹시나 필요할지 모르니까 놔뒀습니다. 직자, 줄자, 캐가키, 버니어 캘리퍼스, 일명 노기스라고 불리는 거죠. 연필, 이동 직각자. 이거 여러분들 말이죠. 제가 왜 이거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느냐, 이름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동 직각자입니다. 이게 왔다 갔다 이동하는 거죠. 송곳, 그 다음에 중요한 3단 볼레일 2개. 원래 서랍을 3개를 달기 때문에 이게 3세트, 그러니까 개수로는 6개가 필요한 거지만 오늘은 설치 요령만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6개를 다 조립하는 걸 보여드리지 않아요. 시간 아깝잖아요. 자, 그 다음에 측판 2개. 아까 그 보셨던 옆에 판 2개를 2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계산기가 있습니다. 암산이 괜찮으신 분은 필요가 없겠지만, 자, 중요한 거 못입니다. 못. 요 못에 대한 요 준비된 못은 요만하죠. 아주 조그만해요. 요거는 3.5에 15mm 짜리입니다. 3.5에 15mm가 뭐예요? 이러면 이걸 또 설명하면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그 정도로. 따스한 못에 대한 얘기는 다른 영상에 있습니다. 뒤져보세요. 자, 못을 준비하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단 볼레일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3단 볼레일의 구성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면 이게 이렇게 체결이 되어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이렇게 잡아 빼면 이렇게 나옵니다. 1단, 2단, 3단입니다. 그래서 1, 2단은 앞놈이고 이 1단이 순놈이에요. 얘를 분리하는 방법은 뒤집어 보면 여기에 다 끝까지 빼면 이런 플라스틱 꼬다리가 있습니다. 잘 보면 한쪽으로 살짝 탭이 경사가 되어 있어요. 그쪽으로 누르는 겁니다. 잡으세요. 이렇게 누르면 이게 쏙 빠집니다. 자, 이렇게 분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순놈과
앞놈으로 분리된 거죠. 자, 그리고 이 3단 볼레일은 좌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쓰인다는 거죠. 좌측에 달면은 뭐 이렇게 달고 우측에 달면 이렇게 달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없습니다. 편하죠. 자,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르시는 게 3단 볼레이를 끝까지 이렇게 딱 밀어 넣으면 일단 넣고 나면 이게 안 빠지는데 끝까지 다 밀어 넣을 때 딸깍하고 락이 돼요. 이게 그냥 쉽게 안 빠집니다. 그 이유는 끝에 여기에 고무가 있어요. 고무가. 요 고무가 요 쇠 사이에 찡기면서 딸깍하고 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오래 쓰잖아요. 고무가 달아요. 그래서 처음보다는 조금 쉽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단 볼레이를 달았을 때 조그만 서랍 같은 경우에는 서랍을 빼려고 하는데 서랍이 통째로 내 앞으로 끌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벼운 거죠. 작은 거. 그러니까 이 3단 볼레이를 적용하는 서랍장은 일반적 크기일 경우가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그만한 테이블, 책상 위에 올려놓는 조그만 서랍장이라든가 그런 거는 좀 부적합해요. 이 3단 볼레일이 가장 강력한 경우는 와이드가, 폭이 넓은 서랍, 깊이는 짧은데 폭이 넓은 거. 그게 뭡니까? 대부분 옷장이 그렇죠. 옷장 같은 경우에 이 3단 볼레일이 아주 강력하게 편합니다. 폭이 좁고 안쪽이 깊은 서랍들은 3단 볼레이를 쓰지 않고 나무 레일을 다는 경우가 오히려 좋다. 또 실제로 목공을 좀 하다 보면 이제 3단 볼레일은 실용적인 거고 좀 뭔가 멋있는 서랍장을 만들고 싶을 때는 이런 걸 안 쓰고 나무 레일을 이렇게 달아서 하겠죠. 그렇지만 나무 레일을 다는 경우는 여러분이 목공 실력이나 경험이 좀 이거보다 훨씬 깊어져야 돼요. 그 전까지 우리는 뭘 씁니까? 3단 볼레이를 쓰면 되겠습니다. 좋죠? 혹시나 싶어서 지금 제가 앞으로 쭉 드릴 설명은 가정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달아본 적이 없다. 쳐다는 본 적이 있다. 이런 걸 옆구리에 뭐 서랍 열면 옆구리에 달린 것 같더라. 이런 정도 수준과 여러분이 장비빨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준비한 게 뭐죠? 뭐 송곳이나 뭐 아주 준비한 거 중에 제일 비싼 거 요겁니다. 요거 한 5, 6만 원 하는 건데 요게 없어도 뭐 됩니다. 제가 요걸 안 쓰고 해볼 텐데 쓸지도 몰라요. 불편하니까 사세요. 이거 6만 원. 이 정도는 있어야지 목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정도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서랍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측판 2개를 준비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측판 같은 경우에 일단 이걸 어떻게 재단하느냐 이런 걸 설명하진 않겠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자, 준비했을 때 이 측판 2개가 대칭적이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이 나무판이 있을 때 이렇게 스퀘어잖아요. 사각형인데 이 각이 정확히 90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2개의 나무가 똑같으면 된다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렇게 대봅니다. 놓고 이렇게 놨을 때 밑에를 딱 맞춰요? 그러면 위에도 딱 맞다. 그러면 이게 맞는 거냐? 맞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정각이냐? 이걸 확인하려면 얘를 반대로 돌립니다. 돌려서 이렇게 해서 밑에를 또 맞춰요. 맞췄는데 지금 맞았죠? 이건 제가 재단을 정확히 해놨기 때문인데 이게 서로 약간 찌그러진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이가 어긋나게 됩니다. 위쪽. 그런 경우에는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돌려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앞뒤를 정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항상 같이 세트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한쪽에 표시를 해놓습니다. 이것은 뒤쪽. 뒤쪽은 좀 지저분해도 되잖아요. X 이렇게 해서 이쪽이 항상 뒤쪽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위아래를 정할 수도 있죠. 나무의 무늬나 뭐 이런 걸 따져서. 자, 요거는 측판인데 방식이 위아래판이 여기 소위 말하는 여기 고구치 두께면 여기를 위판 아래판이 덮을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표시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한자로 쓰든 한글로 쓰든
이렇게 표시를 해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표시한 쪽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마주봐야 됩니다. 얘를 이렇게 돌려 막 그러면 안 돼, 이제부터.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기준이 뭐냐? 여기에다 금을 그을 때는 한쪽을 정해서, 만약에 내가 이 판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금을 긋잖아요? 그러면 얘도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금을 그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비율이 비슷한, 그러니까 물건을 가로, 깊이, 높이 요게 비슷한 그 박스 형태를 만들 때는 이걸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을 이렇게 그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도 좀 그렇죠. 제가 아까 들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이 아니라 뒷부분이고 여기 X가 사실 윗부분인 거죠. 뭐 상관없어요. 자, 뒤늦게라도 알아채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6등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서랍 3개가 이렇게 아까 그 영상에서 잠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아름답게 위치를 시켜야 되는 거죠. 자, 일단 무조건 6등분입니다. 3개가 있으니까. 지금 이 설치하는 방법은 중앙에 이 3단 볼레이를 달고 서랍 앞판도 중앙에 붙이면 끼우면 자동으로 따다다다닥 맞게 하는 방식이에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개발한 방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니까 편하더라 라는 저의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전달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에 달아야 되니까 3개가 있는데 중앙을 달아야 되니까 6등분을 해야 된다 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 6등분을 하기 위해서 요 나무의 치수는 몇이냐? 291이에요. 계산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왜 안 켜져? A 291 나누기 3. 오, 이게 딱 떨어지네? 291을 나눴더니 97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계산기를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게 소수점을 잘라먹고 보여주는 계산기 세팅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잘 모르면 그 나온 숫자를 곱하기 다시 3을 합니다. 97 곱하기 3 291이 나온 이것이 왜 이렇게 딱 떨어지느냐? 당연하죠. 서랍을 먼저 만들고 서랍통을 바깥으로 이렇게 계산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왜 291이었나요? 자, 이 서랍의 디멘전, 지금 이 서랍의 디멘전 요 높이가 77mm예요. 그러면 이 하나가 위아래로 차지하는 공간을 10mm씩 준 거예요. 그래서 97인 거죠. 그럼 당연히 그러니까 97이 나오죠. 네. 그러면 자, 3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97은 3등분이고 97을 또 반으로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97 나누기 2는 이렇게 48.5라는 지저분한 숫자가 나옵니다. 48.5 이거는 말이죠. 보통 판매되고 있는 이런 직자가 0.5단위 눈금이 있어요. 근데 좀 사실 저는 이런 방식은 잘 하지 않는데 잘 되고 48.5를 찍고 그 다음은 몇이더라? 97. 그 다음에 또 48.5를 더해서 몇이더라 해가지고 찍으면 되긴 됩니다. 잘 그렇게 저는 안 하는데 디바이더를 이용하면 편합니다. 디바이더 알죠? 이렇게 그걸 제가 준비했어야 되는데 아무리 공방을 뒤져도 없어가지고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저도 여기다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48.5 아이고 눈 아파. 그 다음에 97 97 플러스 48.5 145점 플러스 48.5 194
플러스 48점 242.5 242.5 2점. 자, 이렇게 마킹을 했습니다만 눈이 침침해지고 사실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게 됩니다. 이러느니 디바이더를 한번, 디바이더라는 게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48.5를 여기다 딱 찍어가지고 선을 하나 이렇게 직각으로 긋고, 직각으로 그을 때는 이런 걸 이용해야 됩니다. 쇠자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금을 뒤집어서 또 그을 수 있죠. 네. 신기하네. 네. 이걸 잠그질 않아서 움직이고 있는. 네. 자, 이렇게 금을 긋고 디바이더로 이렇게 48.5 이렇게 해서 찍으면 됩니다. 갔더니 모자라거나 남으면 다시 해야죠. 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정확히 찍는데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대충 여기겠거니 하고 찍으시면 대충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찍은 자리에 선을 정확히 긋고 정확히 조립해도 조금씩 안 맞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편집점 보이지 마시고 그냥 맞겠거니 하고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그었어요. 이 다음에 또 하나를 마킹을 2개니까 또 하나를 이런 식으로 복잡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보 같은 짓입니다. 자, 이거 하나만 긋고 갖다 대고 맞춰놓고 마킹을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다 이렇게 쭉 선을 그어야 되는데 자가 짧아요. 이런 경우에는 연기자가 필요하겠습니다. 연기자. 지금 제가 여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도 여기를 기준으로 나중에 그을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연기자를 갖다 대고 직자를 대고 높이를 맞춥니다. 이쪽이 뭐니까 이쪽이 좋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요거 할 때는 여기가 딱 붙어있는 상태로 움직여야 되고 얘도 잡아줘요. 좀 불편하죠. 네. 긋고요. 또 내려가서 여러분이 이 마킹을 정확히 했는데도 금 그을 때 약간 위아래로 올락말락해요.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그런 것들을 다 보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쪽은 금이 더 넓어 보이네.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짧아졌잖아요. 뒤집어야죠. 뒤집어서 뒤집으면 안 되네.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그어주고요. 또 내려가서 자, 다 그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요걸 카피해야 되는 거죠. 카피. 자, 이쪽을 이렇게 대는 겁니다. 대고 마킹을 해요. 이렇게 혹시나 이걸 보고 뭘 저렇게 미련하게 하고 있나 할 수 있어요. 저도 제가 볼 때 좀 깝깝한 방식입니다만, 자, 아까 가정을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아주 원초적인 방법으로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카피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다 긋는 게 아니고, 자, 얘를 반대쪽으로 옮긴다. 반대쪽으로. 자, 이게 중요한 거는 이 각각의 판에 금을 긋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두 개가 그대로 겹쳐서 위치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쪽 마킹했고 이제 반대로 넘어와서 여기를 또 마킹을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걸 그을 때 양쪽을 물론 그냥 이 직각자 없이 이렇게 해서 그어도 상관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편하시면 이렇게 하시고 또 확인해 볼 수 있죠. 이걸 대고 이렇게 이쪽에 맞췄을 때 저쪽도 맞냐? 맞아요. 그럼 된 겁니다. 잘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위치가 이상한데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다시 확인해야 돼요. 자, 이렇게 두 개의 판에 금을 똑같이 그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앞놈을 레일을 달아야 되겠죠? 이 앞놈 레일을 달 때 이쪽이 앞쪽이라고 치면 일단 요거 있는 게 뒤고 여기가 앞이에요. 그러면 얘를 요 뒤에 보시면 이게 있는데 요걸 이렇게 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치는 지금 여기다 이렇게 붙이느냐
이게 들어가느냐? 얼마나 들어가느냐?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서랍의 바깥통의 깊이가 35cm다. 그러면 서랍은 30cm 정도가 됩니다. 30cm 조금 넘을 수 있어요. 그러면 레일은 몇 자리를 다느냐? 30cm짜리를 달 수도 있고 25cm짜리를 달 수도 있어요. 보통 5cm 짧은 걸 닫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걸 여기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갑시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서랍의 앞판이 아웃 드로어냐 인 드로어냐, 그러니까 인셋이냐 오버레이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인셋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인셋이라는 거는 제가 준비한 이 서랍 앞판인데, 이게 이 서랍 앞판의 두께가 15mm 짜리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 서랍 앞판이 이 측면판에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셋이라는 거는. 오버레이는 이렇게 덮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셋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이 이상 튀어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앞에 서랍 나무가 15mm일 경우에는 플러스 2mm에서 5mm만큼 뒤로 물러나 주세요. 그게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서랍이 이렇게 딱 닫았을 때 정말로 수학적으로 여기가 이렇게 딱 맞게 계산해서 달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랍 앞판 두께 플러스 2에서 5mm. 그리고 만약에 더 많이 집어넣어도 그건 꽤 디자인이에요. 저는 주로 많이 집어넣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서랍 앞판이 이렇게 막 들어가 보이게 하는 경우가 저는 많습니다. 왜냐면 여기도 모서리를 뭐 이렇게 깎아서 없앤다거나 이런 디자인도 또 할 수도 있고요. 좀 더 공간감도 생기고 깊이감도 있어 보입니다. 입체적으로 보인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쉽게 15mm니까 5mm 집어넣으니까 20mm를 뒤로 물러나야 돼요. 자, 20mm를 또 앞에 쪽에 금을 그어야 됩니다. 자, 앞에 쪽에 20mm 금 긋는 거. 저는 지금 이 태가피를 쓰고 싶어 죽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없을 수 있으니까, 피곤하게 2cm를 또, 이런 경우에는 말이죠. 그냥 줄자로 2cm. 이게 사실 줄자는 이런 때, 이렇게 하고, 또 여기도 밑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죠? 보통 목공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금을 긋지는 않습니다만, 자, 한 다음에, 쇠자로 이렇게 해서, 두 개 금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여기다가 금을 이렇게 그어줍니다. 약간 위치가 틀렸는데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는. 자, 반대쪽도 2cm 뒤로 물러나서 그어야 됩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2cm를 이번엔 쇠자로. 근데 좌를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좋은데, 금 그을 땐 말이죠, 같은 계속 룰이라 같은 자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만들다 보면 겉박스를 만들고 나서 이걸 다는 건지, 측판에다가 먼저 이걸 달고 조립을 하는 건지, 뭐, 이렇게 좀 모르잖아? 지금 경우는 어떻게 박는지를 보여드리는 거고, 순서는 이런 거예요. 겉박스를 만들고 나서 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칠판에다 먼저 위치를 이렇게 긋고 사전에 구멍을 보링을 뽕뽕뽕 해놓고 박으면 안 돼요. 놔두고 다 만든 다음에 나중에 그 구멍에다가 간편하게 샥샥샥샥 박으면 되는 거죠. 지금은 이걸 부착을 해놓으면 아직 뭐 오일이 나거나 페인팅을 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나중에 할 때 여기에 그 오일이나 이런 게 묻으면 이 레일이 잘 안 움직이고 뻑뻑해지는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마킹하는 방법, 고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달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렇게. 자,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원목이라면 그 다음에 여러분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여기 끝에만 박는 겁니다. 여기 끝에만. 자, 이렇게 혓바닥처럼 되어 있잖아요.
여기 끝에만 박는, 여기, 요 구멍. 여기도 아니에요. 여기도 아닙니다. 여기 끝에만 3개를 박는 겁니다. 특히나 원목이면 이렇게 요 끝에 3개에다가만 박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딘지를 마킹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다 2단이잖아요. 앞놈이 2단인데 끝까지 집어넣었을 때 첫 번째 보이는 구멍이 항상 이 구멍입니다. 그러면 일단 요 금이 이 동그라미에 중앙에 오도록 위치한 다음에 딱 잡고 일단 요 앞에 구멍을 동그라미를 이렇게 일단 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대로 붙잡고 이제 빼다 보면 동그라미 앞에 찍 찢어진 슬릿이 보이죠? 그게 혓바닥 끝이잖아요? 그러면 그놈에다가 구멍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또 꺼내다 보면 여기 있어요. 요거 앞에 거. 네,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표시합니다. 그리고서 치워요. 자, 다 확인해 볼 수 있죠? 이렇게 위치가 같죠? 자, 이제 이 정도는 육안으로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마킹을 합니다. 이렇게 마킹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나사못을 지금 박을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요 위치를 이걸 덮고 나서 내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 구멍에 그 아까 위치한 곳에다 박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보링을 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 보링을 할 때는 요 나사못 두께하고 관련이 있겠죠. 이 나사못보다 두께가 두꺼운 걸로 뚫으면 나사못이 체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보통은 2mm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2mm 보링 비트를 꼽아서 이거를 가운데 아까 마킹한 곳을 꼭 찔러가지고 돌릴 때 얘가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곧바로 하지 않고 송곳이 그래서 있습니다. 송곳으로 찍어서 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미리 송곳으로 꾹 눌러주세요. 이거는 25cm짜리 레일이라서 구멍이 3개인데 어떤 거 긴 거는 이제 4개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찔렀는데 옆으로 미끄러졌거든요. 상관없습니다. 대충 뭐 맞아요. 약간 빗나가도 다 보정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렇게 해서 뚫는데 저쪽까지 뽕 뚫리면 안 되겠죠? 여기다가 테이프 같은 걸 붙여서 하시는 방법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링 상식인데 일단 됐을 때 누르지 말고 돌리기만 하세요. 버튼을 돌리고 그 다음에 누르시는 겁니다. 돌리고 누르고 이거를 꽉 누른 상태에서 갑자기 돌리면 이게 잘못될 수 있어요. 돌리고 누르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사전 보링이 됐어요. 일단 한번 박아봐야 되겠죠? 네. 자, 이런 거 박을 때는요, 이런 충전들을 쓰는 것보다 손 드라이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힘을, 압력을 자기가 미세하게 느끼면서 적당히 조이셔야 돼요. 막 돌리면 다 훑어져가지고 체결력이 없어지니까 조심스럽게 자, 이렇게 끼워서 사전 보링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암놈을 달았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6번을 해야 되겠죠. 6번. 서랍이 3개니까 곱하기 6번. 서랍에 들어가는 가구가 비쌉니다. 손이 많이 가요. 자, 이제 서랍에 이걸 뭐라고 부르냐? 서랍통. 그 다음에 여기 순놈 달 것 서랍. 서랍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랍을 달기 전에 왜 여기다만 박으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놈이 이렇게 양쪽에서 달려서 이 내측이 상판이 붙고 나면 이 측판이 조절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랍이 이 안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뭘 수가 있어요. 그냥 봐도 재밌는 제 동영상에 서랍 이 바깥쪽 크기보다 이 서랍 내측이 26mm가 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이 레일 하나에
암수 합판 두께가 13mm예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13mm보다 이게 여유가 없으면 안 돼. 그러면 서랍이 아예 못 들어가요. 근데 이게 조립을 했을 때 오차가 생겨서 13mm, 13mm 합판 26mm만큼 공간이 남는 게 아니라 27mm만큼 남고 심지어는 28mm만큼 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조립을 잘 못하기 때문이죠. 정확히 했으면 딱 이 서랍에 들어갈 만큼만 남는데, 자, 내부 공간이 서랍보다 넓을 때 이놈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 혓바닥 때문에.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걸 뭐라고 그러지? 이런 걸로 여기 이렇게 찔러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1mm 정도 떴죠? 요 사이가 띄울 수 있습니다. 또 뒤쪽으로 가서 찔러 넣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1mm 정도 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말로 조시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안에 들어가야 될 거는 겉에 놈이 크면 컸지 적으면 조립을 아예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치만 조금 커지게 만들어졌으면 서랍을 넣을 때 이런 식으로 맞출 수 있어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기만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박히면 이게 이렇게 안 됩니다. 자, 서랍에 순놈을 달 때는 이 앞판을 먼저 붙이고 다느냐, 먼저 다느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저는 서랍 앞판을 먼저 붙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치만 뒤집어져도 조금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뿐 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서랍 앞판 달기는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걸 다는 걸 해보겠습니다. 앞뒤를 정해야 됩니다. 앞뒤. 자, 이렇게 서랍이 이렇게 들어갈 건데 이쪽을 앞이라고 하면 앞에다가 X표를 해두세요. X표를 해두세요. 이쪽이 앞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확인하고 이렇게 이쪽 끝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가 앞이에요. 요 꼬다리 있는 쪽 여기가 앞입니다. 그러면 요 놈을 이 앞에 여기하고 딱 맞춰서 달아야 돼요. 이 하드웨어 판매하는 독일 회사가 있는데 거기 그 회사에서는 요놈 이 순놈과 앞놈에 그 갭을 두라고 해. 차이를 2mm 정도 순놈을 빼서 조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걔네 가이드라인을 보면 제가 그렇게도 해보고 그냥도 해봤는데 아무짝에 관계없어요. 그래서 그냥 맞춰서 갑니다. 편하게. 자, 요거를 가운데 또 달아야 돼요. 서랍의 가운데에 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가운데 중심선을 그어야 돼요. 자, 중심선 긋기. 이거는 아까 6번 등분하는 거하고 중심선 긋기는 좀 달라요. 자, 여러분이 줄자 같은 거밖에 없다면 이게 77mm일 때 이렇게 대보면 지금 77mm일 때 절반이 어디입니까? 애매하잖아요. 중간도 없고. 그러면 77mm 나누기 2는 계산기. 77 나누기 2는 38.5입니다. 38.5. 자, 38.5에 금을 그어요. 38.5 여기쯤으로 보여요. 여기쯤으로. 자, 이렇게 했을 때 38.5에 금을 그었고 반대로 확인합니다. 반대로 38.5. 네, 맞아요. 이제 맞으면 맞는 거죠. 네. 자, 먼저 한쪽에 찍고 대고 다가가서 멈춘 다음에 쫙 그러면 되겠죠. 자, 얼마나 귀찮습니까? 요 쾌각키라는 게 있으면 이렇게 하지 않고 얘를 38.5에 맞춥니다. 요거 맞추는 방법은 다음에 영상에 기회가 있으면 찍도록 하겠습니다. 38.5. 요게 38.5예요. 자, 요걸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조금 넘어갔는데, 뭐 거의 같네요. 자, 연필 눈곱만큼. 자, 반대쪽에. 자, 쾌각키로 편하게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쾌각키가 정확히 이 중간을 긋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려면 살짝 조금만 그어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 이렇게 대봐요. 대보기만 하지 말고 또 연필 그어. 그럼 지금 이렇게 갈렸잖아요. 자, 요럴 때 이제 조정하는 겁니다. 요럴 때 약간 뒤로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긋고 딱 그었을 때 이게 정확히 선이 하나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중앙입니다. 쭉 그어줍니다. 쭉.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달 때는, 순놈을 달 때는, 자, 앞은 잘 맞추시는데, 여기도 순놈에도 구멍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구멍이 찢어진 구멍, 옆으로 찢어진 구멍, 그냥 동그란 구멍 많은데, 자, 어디에다가만 일단 박느냐. 요 위아래로 찢어진 구멍. 위아래, 세로로 찢어진 구멍이 3개가 있습니다,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맨 앞에 거하고 맨 뒤에 거 하나씩만 먼저 박습니다. 이렇게 박을 때는 중요한 거는 이것도 송곳으로 이 순놈 위치를 딱 잡은 다음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위아래로 찢어진 구멍에서 요 넓이의 가운데 정확히 송곳을 찌르셔야 됩니다. 이건 좀 중요할 수 있어요. 못 찔러도 그렇게 큰 문제 없습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가운데다가 구멍을 송곳으로 이렇게 찔러. 이게 삼나무는 송곳으로 찔러도 거의 관통할 만큼 잘 들어가요. 앞뒤로 해줍니다. 이렇게 정확히 가운데쯤 위치를 잡아서 잘 눌러주세요. 미리 말씀드리면 얘는 왜 찢어진 데만 박느냐, 여기서 박아서 이제 나중에 서랍을 꽂아보면 위치가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서랍이 위아래로 약간 기울어진다거나 이런 걸 다시 풀러서 얘를 내리고 올리고 하면서 맞추는 거예요. 자, 그렇게만 나중에 영상이 실제로 이제 다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찍어서 얘는 사전 보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송곳으로 찍은 다음에 곧바로 요거를 고정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 위치가 정확하다면 그냥 이걸 가운데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 없이 이걸 돌려서 박게 되면 대충 중앙쯤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박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삼나무는 12mm인데 못은 15mm짜리를 준비했어요. 잘못하면 안쪽에 살짝 튀어나올 수 있어요. 13mm짜리로 박으셔도 되는데 이 경우는 지금 안 튀어나와요. 왜냐면 못이 끝까지 박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5mm짜리가 아주 거의 저쪽 편 거의 다가가는 정도까지 박혔겠죠. 마지막에 적당히 조여줘야 됩니다. 이게 돌리다 보면 얘가 움직이거든요. 그거는 내가 강제로 잘 잡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잠궈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쪽에 달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조립을 하시면 되고요. 그걸 3번 하시고 하시면 이제 서랍이 달 준비가 다 됐겠죠. 오늘은 힘드니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앞판을 부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 박스가 조립돼서 이 안에 세팅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최대한 잘 해보려고 했으나 어떻게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예쁜 서랍장이 만들어지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